나의 부동산의 가치를 더하자. 부동산 가치 TV 부가티.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치 TV 부가티의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건물 투자 비법 5편 매장 마감 파사덴 레이어 2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노출 콘크리트 도장 그리고 조적 그리고 석재까지 외장 마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리고 가장 선호도 높은 커튼홀과 그리고 두 번째로 금속 판넬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튼홀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데요. 사실 유리만큼 매력적인 외장 재료는 없습니다. 적절하게 필름이나 색상을 조절해서 내부를 은은하게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속이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재료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것은요. 유리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철골 기둥이나 혹은 콘크리트와 같은 유리를 구조체에 붙일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이 접합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골조에 이렇게 유리의 접합부가 되어 있고요. 비가 새지 않아야 되니까 누수 없는 기밀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음매가 잘 연결돼야 하는 것이 유리 시공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유리로서의 형태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띠창과 같은 형태로 많이도 시공을 하시는데요. 각 건물의 내부는 이 기둥, 안에 기둥이 있겠죠. 그리고 각 층에 된 슬랍으로 구조를 받들고 외부 쪽으로 껍데기 모양으로 이렇게 띠창을 설치하는데요. 파노라믹 전망과 그리고 내부를 확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상업용 건물에 많이 채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런 건물의 형태로 많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 관리를 해드리면서 이 색상에 대해서 사실 자문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업종을 저희가 맞추면서 내부 색상, 내부의 상업을 위해서 조금 더 밝게 유리 색상을 하라고 조언을 해드렸던 그런 건물인데요. 커튼홀의 이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유리의 색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은하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에 택하는 색상이 있고요. 훤히 들여다보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색상이 다르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건물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망 혹은 전시를 위한 공간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유리의 색상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주거 같은 공간에서는 사실 조망을 위한 곳이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전면창보다는 파노라믹 전망이 나오는 멋진 부분 포인트에만 유리창을 놓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사는 밥 먹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안에서 밖을 보여주기 원하니까 한쪽 면에 약간 반사율을 높이는 반면에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광고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쇼룸을 예를 들면요. 자동차의 금액이 고가로 갈수록 사실 유리창의 색은 짙어지고 그리고 자동차에만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건물에서 매장을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유리를 선택을 하셔야지 내 건물 자체의 전체적인 컨셉은 이거야 라고 해서 건물을 아주 시꺼멓게 유리로 디자인하신다 하면 나중에 1층 상가에 맞추시는데 매우 애먹는 경우 많이 보셨습니다. 따라서 유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건물의 성격과 잘 맞추게 하셔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이고요. 보시다 보면 이런 건물 보여서 웃겨서 제가 가져왔는데 우측 건물은 거의 거울이죠. 그죠? 반면에 이쪽은 은은하게 보이죠. 사실 이렇게 있는 분위기에 있는 건물은 사무용 공간, 그리고 이런 공간은 어떻게 보면 상업용 공간 플러스 사무용 공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리 못지않게 또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이 마감재에 있는데요. 이건 커튼홀 바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최근에 지어진 건물로 이 수직적인 바를 이용해서 건물의 어떤 세련됨 그런 디자인을 강조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련된 유리 맞지 않게 금속 판넬도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금속 판넬을 가지고 왔고요. 금속 판넬은 사실 계속 꾸준히 변화가 하고 있는 재료입니다. 다양한 색상을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게 금속 판넬의 장점이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어느 부분을 색깔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금속 판넬을 기존의 부재에 붙이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 언뜻 보면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각각의 다 판으로 돼 있는 덧붙인 판넬입니다.
그렇지만 통일된 메스감과 색깔을 만들고 날카로운 선을 살릴 수 있죠. 사실 콘크리트보다 훨씬 더 세련된 색깔을 만들면서 금속 판넬로 만들어내는 최근의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는 조금 적게 쓰는 부분인데 동판, 부식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색상이 변하는 동판이나 혹은 금속판을 이용해서 건물의 어떤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디자인도 한동안 유행을 했었죠. 금속 판넬 보시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동대문의 DDP, 그러니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같은 경우가 바로 금속 판넬의 대표적인 장점을 살린 건물인데요. 자유로운 모양의 펀치드 메탈 혹은 자연스러운 곡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금속판의 장점이고, 모양은 뭐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 3D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건물의 외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특별한 기능성을 또 부여할 수도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속 판넬뿐만 아니라 루버라고 해서요, 금속으로 만든 약간의 어떤 알루미늄 재질 같은 건데요, 이런 재질을 가지고 일일이 만들어내서 건물의 어떤 메스감과 독특함을 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된 부분이 다 만들어서 사출로 해서 뽑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깥쪽으로 이어 붙이는 식으로 시공을 한 형태라서 특이해서 자주 와봤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색상을 나눠서 건물의 어떤 구분을 할 수 있는 금속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금속 판넬의 변화는 앞으로 어디까지일 것인가? 저는 사실 무궁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띠장으로 해서 무슨 꼭 발 같죠? 한국적인 발 같은 형태를 만들어내서 기존의 건물의 곡면성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펀치드 메쉬 같은 망으로 꼭 저희 무슨 연습장 같은 그런 망으로 건물의 외관을 둘러내는 그런 형태도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속 판넬을 앞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건물은 되게 세련될 것이고 하는데, 기존의 건물과의 조화를 잘 생각하면서 금속 판넬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금속 판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조금 나가지만 한번 설치하시면 영구적으로 색상 변화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재료니까 꼭 깊이 한번 검토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지 않는 목재인데요. 사실 일본에서는 지진이나 혹은 습기가 강한 나라다 보니까 목재 판넬이나 목재에 대한 건축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진도 별로 없고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목재를 많이 활용하지 않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돼서 목재로 된 건물 보실 수 있고요. 목재 판넬을 바깥쪽에 붙여서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을 유도했던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관 마감 재료별로 특성을 봤다면, 파사드와 레이어라 그래서 기법인데요, 외장을 만들어내는 기법의 한 가지로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바로 어떤 형태냐면요, 다음과 같은 가벽입니다. 사실 건물의 메스는 이렇게 생긴 건물인데 이쪽 편에 가벽을 붙여서 건물의 외관이 달라 보이는 거죠. 이것을 저희가 파사드라고 그러고 레이어를 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건물 가보시면 2층 건물인데 3층 부분이 있는 것처럼 위에를 이렇게 유리창 크게 해서 그 지붕이 없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일종의 가벽만 세운 것이 바로 파사드 시공의 최근 트렌드고요. 이 건물 자체의 외관을 인위적으로 어떤 앞에서 이렇게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색깔을 둔 알루미늄 금속 판넬을 시공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색깔을 둠으로써 이 건물에 강조를 했고요. 재밌는 것은 제가 이 사진 가져온 건 사실 이 인테리어 너무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일본식 주점을 만들면서 이 파사드 만든 거에 따라서 일식 기와를 얹어서 자연스럽게 인테리어와 건물의 외관도 연결시켰다는 점이 처음부터 계획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런 부분을 계속 살리자라고 서로 협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사드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 이 유리면 자체가 일종의 파사드입니다. 안에 보시면
벽돌로 해서 쌓여져 있는 건물에 별도의 외장을 하지 않고 그냥 유리벽 자체를 파사드로 씌운 그런 케이스도 최근 들어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인데요. 간판입니다. 사실 건물의 외장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건물의 외장 재료나 그 다음에 마감 방법, 그 다음에 디자인을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간판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보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리게 됐고요. 보시면 고층 건물들 이렇게 보시면 아주 다양한 간판들이 달려져 있는 건물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과거에는 간판에 대해서 규제가 별로 없었는데 규제는 점점 생겨나고 있고요. 간판에 쓰이는 색상까지도 구청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느 건물의 집합 소유주나 혹은 상인회에서는 간판의 서체나 혹은 디자인까지도 통일하는 최근 추세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소형 건물에 투자하실 때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간판을 몇 개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기존의 건물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없이 난개발로 간판이 막 달려져 있다면 건물이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그렇게 간판이 관리되고 있는지 혹은 아니면 제대로 건물이 아름답게 디자인과 조화롭게 간판이 설치가 됐는지를 살펴보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이게 간판이 인위적으로 처음에 조금 설치가 잘못된 부분은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건물주가 되고 나서 상인들과 협의하기보다는 미리 조금 더 초반에 계획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장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간판을 많이 달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주셔서 간판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 외에는 협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명기하는 것도 건물주로서의 관리 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외장 마감재까지 알아봤는데요. 외장 마감재 그리고 파사드 간판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부분까지 계속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부동산의 가치를 더하자 부동산 가치TV 부가티 이 대표의 건물 투자 비법 5번째 시간 외장 마감 파트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